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64궤 중에서 6번째 궤조 천수송궤입니다. 천수송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번째 궤인 수천수궤를 배웠었죠. 오늘은 6번째 궤, 천수송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천수송궤의 궤상을 한번 볼까요? 궤상을 보면은 먼저 하궤는 물을 상징하는 감입니다. 그리고 상궤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궤는 양음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상궤는 양효 그래서 6개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요 궤상을 보면은 이렇게 궤상이 나타납니다만, 이걸 이진법수로 표시를 하면은 음효는 0, 양효는 1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0, 1, 0, 1, 1, 1, 0, 1, 0, 1, 1, 1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궤상 표시 방법은 우리는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기존의 궤상, 또 다른 하나는 이진법수를 불러온 궤상, 그래서 두 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궤상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죠? 요 궤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수송궤입니다. 천수송. 궤인은 뭐냐? 이 궤가 가지고 있는, 이 궤상이 가지고 있는 궤인은 즉 상징성이죠. 그죠? 상징성은 천수송궤 같은 경우에는 다툼과 소송, 즉 다투는 겁니다. 또 다투다 보면 소송도 하게 되죠. 다툼과 소송에 관련된 궤가 천수송궤의 궤입니다. 궤이. 또 다른 궤이 하나는 이 다툼과 소송이 있다 보니까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힘, 즉 다툼과 소송, 첫 번째 궤인은, 두 번째는 이 다툼과 소송이 벌어졌을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잘 성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궤이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툼은 말리고 화해는 권장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구는 조금 다릅니다만, 싸움은 말리고 흥행은 붙여라 라는 말이 있죠. 결국은 비슷한 말입니다. 쉽게 풀어 얘기하면 나쁜 것은 말리고 좋은 것은 권장하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다툼은 말리고 화해는 권장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히 주역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있어서는 이 교훈에 대해서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왜? 중국은 전통적인 유교 사회죠. 유교 사회다 보니까 유교가 바탕이 된 그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수송궤가 다툼과 소송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 피고는 누구고 원고는 누굴까요? 이런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의하면은 하궤는 나를 상징하고 상궤는 상대방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괴는 나니까 이 소송으로 비유하면은 이 하괴는 원고가 됩니다. 그리고 상괴는 피고가 되죠. 자, 그러면 소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깔리려 하냐면 나는 옳고 상대편은 그르다는 사상이, 그런 생각이 밭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송을 제기하죠. 특히 원고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천수송괴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옳고 상대편은 그러다는 그런 생각이 깔린 상태에서 소송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원고에 해당되는 이 감은 초효, 2효, 3효를 봤을 때 초효하고 3효하고 그 다음에 5효는 홀수죠. 홀수는 양효가 와야 됩니까? 음효가 와야 됩니까? 양효가 와야죠. 그죠? 근데 초효하고 3효가 둘 다 음효가 왔습니다. 발음을 잃었죠. 또 두 번째 호를 볼까요? 두 번째 호는 2, 4, 6, 즉 상어는 짝수니까 음효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9, 2도 음효가 안 하죠. 양효가 왔죠. 이게 또 발음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입장인 감으로 봤을 때는 세 개 효가 모두 발음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 원고 입장에서는 상대편, 즉 피고의 잘못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우리 발언자리 입장으로 봤을 때 피고인 건의 입장은 구사 상구는 4, 6, 즉 음효 자리니까 음효가 와야죠. 즉 짝수 자리니까 음효가 와야죠. 그런데 지금 양효가 왔습니다. 둘 다 발음을 얻지 못했죠. 그런데 9호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호 짝수 자리에 양효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건의 입장에서는 발음을 하나 가지고 있죠. 비록 다른 두 개는 발음을 잃었지만, 그런데 이 피고 입장을 보면 세 개의 호가 모두 발음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잘못된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상대편이 사효와 상효가 발음을 잃은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편의 잘못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는 세 개 효가 다 발음을 잃었는데 두 개 효가 발음을 잃은 상대편, 즉 그의 잘못만 눈에 들어온 거죠. 그게 소송이 진행되는 근본 바탕이 그런 식으로 진행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괴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특히 유교가 근본 사상이 되고 있는 근본 문화가 되어 있는 중국에서는 특히 사람을 위주로 하죠. 사람이 법률에 앞섭니다. 법에 앞섭니다. 사람을 먼저 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본주의, 사람 우선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법은 제2차 과정입니다. 법으로 하기 전에 반드시 사람이 우선돼야 되니까 법에 나가기 전에 화해하는 제도가, 그걸 화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중국에서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민조회죠. 인민조회. 이걸 우리 한글로 읽으면 인민조회가 됩니다. 즉
사람이, 인민이, 백성이 서로 조정하고 화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시골에 가면 이장이 있죠. 이장. 우리나라도 지금 이장이 있습니까? 하여튼 중국에는 그 이장이라는 사람이 그 시골에서는 제일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서도 인품을 갖춘 사람이 이장이 되죠. 그럼 그 마을에서 다툼이 벌어지면은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이 이장을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툼이 일어난 사건,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이걸 상담을 하죠. 이장하고. 그러니까 이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할 수만 있는 거지 법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법의 앞선 부분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장의 말을 대부분 다 듣죠. 근데 너무도 억울한 사람은 이장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소송으로 들어가겠죠. 소송을 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마을에, 즉 중국의 농촌이라는 그 사회에 이런 화해제도, 즉 그 지역에 있는 이장이나 또는 정신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권해줬을 때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나중에 소송에서胜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관계없이 그 동네에서는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동네에 살기 힘들어지죠. 그 정도로 이 중국에서는 인민조회, 즉 조정하고 화해하는 제도가 법에 앞서서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간해서 중국 사람들은 이 소송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천수송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간해서 소송을 하지 않는다. 왜? 그 유교의 근본 바탕이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즉 사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법에 앞서서 사람이 우선이다. 그래서 사람 간에 먼저 조정과 화해를 거쳐 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법으로 처리하자 하는 이런 제도가 또 이런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교훈까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천수송계라는 게 어떻게 해서 다툼과 소송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괴를 먼저 한번 볼까요? 상괴를 보면은 상괴는 양효가 3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건이죠. 하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입니다. 자, 하늘을 상징하는 건은 하늘은 위에 있죠. 또 계속 위로 올라가려는 합니다. 하늘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물은 위로 흐릅니까? 아래로 흐릅니까? 물은 아래로 흐르죠. 그죠? 자, 요 괴상을 그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음효, 양효, 음효, 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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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효죠. 그죠? 자, 이 3개가 상효입니다. 상괴죠. 그죠? 상괴. 이 상괴를 보면은 양효가 3개니까 건입니다. 그리고 얘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하괴 3개는 음효, 양효, 음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을 상징하는 감이죠. 그래서 천수송입니다. 자, 그럼 하늘을 상징한 건은 위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 물을 상징하는 감은 아래로 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서로 만나야 얘기하죠. 서로 멀어져 가죠. 사람이 멀어져 가면은 거기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가 쉽고 분란이 일어나기 쉽고 다툼이 일어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는 걸 사람들은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괴상에서 보듯이 하늘을 상징하는 그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물을 상징하는 감은 아래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소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명도 천수송 해서 소송하는 송자가 괴명에 들어간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수송괴의 첫 번째 시간은 괴상, 괴명, 괴의, 교훈, 괴상 풀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인민조회 제도, 즉 백성들이 조정하고 화해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 하는 부분을 천수송괴에서 우리가 미리 알고 그 다음 시간 4시간에 걸쳐서 천수송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강의를 마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면서 혹시 여러분께서도 소송을 해하거나 또는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 그러면 그걸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